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노동자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료금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일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이니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채용 결산 및 합격 스펙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전공을 보면 신입사원의 42.5%가 이공계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7일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1만 원을, 재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3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LG전자 서비스지회는 지난 22일 사측에 휴일 연장 근로 지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에어컨 대란을 막기 위해 시행한 탄력근무제의 일부 노조가 반기를 든 데다 렌털 방문관리 인력들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직장인 절반가량은 여전히 직장 갑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정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발발 이후 재택근무를 해온 미국인 노동자 5 중 3은 봉쇄 조처가 풀리더라도 재택근무하기를 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럽 에메아 공정연구소 로버트 갈릭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흐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관행과 가능성, 사고방식의 문을 열었다며 역사상 가장 큰 노동 실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일하는 이른바 파이어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용돈도 30%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파이어족을 주제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진행 결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가 하반기 내수 회복에 힘입어 5%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최근 중국 및 일본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중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으로 중국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신입이자 후임 직원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불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화소문을 퍼뜨리는 등 장기간 괴롭힘을 했다면 해임 처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공재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 제재 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